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1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뺐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하락으로 보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장에서 좀 과도한 움직임들이 나와가지고 가볍고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켓랩도 장 끝날 때까지는 좋은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끝났습니다. 신고점 뚫고 올라가서 78불 찍고 이제 조금 아래에서 안착해서 그래도 힘이 계속 받쳐준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괜찮게 지지하네 하면서 오늘 하루 시장 정리하고 그러고 잤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리장에 갑자기 뭐 급격하게 빠져있죠. 자고 일어났더니만 뭐 6%막 이렇게 빠져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반등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템퍼스는 일단 프리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의료 섹터 전반에 좀 상승이 나왔고 이제 템퍼스도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날 좀 중요한 자리다,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프리장 때도 좀 좋고요. 근데 이제 이슈는 이 템트 2배짜리거든요. 로켓랩도 그렇고 템퍼스도 그렇고 아마 2배도 많이 투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템퍼스 2배짜리 ETF인데 왜 본주는 상승을 했는데 템퍼스는 이렇게 폭락을 했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스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주는 상승했고 2배 ETF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좀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왜 이제 하락을 했냐? 템트 배당락 관련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템트는 뭐 일반적인 배당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당이랑은 조금 다른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도 아마 이거 한번 보셨죠? 팔란티어도 이렇게 큰 무빙 나왔었는데 그게 배당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 원인을 좀 보자면은 배당락일은 12월 23일 오늘이었습니다. 주당 3.85불 단기자본 이득에 대한 분배였고요. 배당락일에는 해당 분배금만큼 ETF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가격 역시 그만큼 하락한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주인 템퍼스는 분배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본래 긍정적인 펀더멘탈에 따라 상승했지만 이를 2배로 추정하는 템트는 ETF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약 3.85불이 주가에서 빠져나가면서 본주와 반대로 폭락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시에 왜 이래 하면서 그냥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분들은 배당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거 팔란티어 때도 막 이래가지고 막 우왕좌왕 했었거든요. 그거랑 같은 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폭락은 99% 확률로 배당락, 이 분배금 지급에 따른 주가 조정이기 때문에 장중에 발생하는 계리율은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일단 거래량도 적은 장 끝나고 장 후 저렇기 때문에 애초에 템트가 실시간으로 완전하게 딱딱 맞게 이제 기계처럼 딱 맞게 해주는 그런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와중에 계리율이 더 커진 거는 개인들의 이제 매수 매도가 합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배당 금액만큼만 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3.85불이 배당락일 23일 시작과 동시에 ETF의 순자산 가치에서 이 금액이 물리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거래소는 전일 종가에서 이 금액을 뺀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해요. 체감상 폭락으로 보이는 이유는 템트 주가가 만약 15불에서 20불 선이라면 3.85의 하락은 20% 이상 거대한 갭하락으로 차트에 찍히게 됩니다. 여기에 프리마켓의 낮은 유동성까지 더해주면 본주는 오르는데 ETF는 폭락해 있는 기괴한 광경이 연출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소식을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버리죠.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 와중에 겁먹고 뭐야 무슨 문제 있나 해서 팔아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계리율이 조금 더 발생하면서 좀 오차가 더 발생하고 여기서 더 큰 손실이나 큰 이익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실제 가치의 변화는 없어요. 자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가 하락분인 3.85불, 현금 분배금인 3.85불. 그래서 내 자산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로섬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지켜보던 분은 여기서 거래가 시작되면은 어느 정도 또 거기에서도 계리율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 벌어져 있는 계리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본장의 운영사가 계리율을 맞춥니다. 운영사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가격을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본장 게시하면은 거의 즉각적으로 맞춰진다 볼 수 있어요. ETF는 장중 15초 간격으로 지금 이 ETF가 가져야 할 진짜 가치를 산출해줘요. 그래서 본장이 열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템퍼스와 2배 ETF 그 현재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맞춰줍니다. 만약 배당락 때문에 시장 가격이 템 본주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저평가 계리율 발생해서 하위 거래자들이 즉시 매수세를 유입시켜 가격을 템 본주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립니다. 일단 뭐 내려간 3.85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려간 상태에서 거기를 기준가로 잡고 템퍼스 본주와 2배 계리율을 맞춰서 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프리마켓에서 보이던 비이상적인 계리는 본장이 시작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금방 정상화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3.85불이 다시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템 본주에 수령하게 계리율 조정이 됩니다. 예전에 혹시 코로나 때 원유 거래해 보신 분들 있나요? 이것도 한때 이슈여서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했거든요.
이거 원유 레버리지도 있고 원유 따라서 거래하는 ETF가 국내 시장에 있었는데 거기도 막 괴리율이 80%고 막 70%고 이랬는데 이거 안 보고 그냥 투자했다가 왜 유가 오르는데 내 건 내려가나요? 이랬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이걸 알고 투자하냐 못 알고 투자하냐에서 또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2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계리율 같은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 계리율은 맞춰져요. 근데 이제 원유 때 이 거래는 조금 운영사에 미흡한 점도 있고 뭐 상장된 수량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계리율을 빠르게 못 맞췄어요. 수요가 워낙 많았거든요. 이거 계속 살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광기적인 매수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리율은 다시 0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계리율이 맞춰지면은 계리율 70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하락분을 다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니까 이런 계리율 개념은 살짝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깊게 못 알아도 대충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템트 정리해보자면은 어제 10주 보유했는데 주당 20불이었다면은 200불 내 자산이고요. 오늘 10주 보유했지만 저 배당락 적용돼서 16.15불이라면은 현재 배당금 포함해가지고 결국에 자산은 200불이란 소리입니다. 주가 내려갔지만 내 자산에는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거 배당 들어오는 거 아마 세금 떼고 들어올 텐데 손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조절 하실 분들은 이거 팔고 다시 사면 세금 조절되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만원 맞추실 분들 맞추고 자기 계좌에 따라서 맞추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의 주머니에 있는 총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주식 형태 자산, 일부가 현금 형태 자산으로 바뀐 것 뿐이고 만약 가격을 빼지 않는다면 배당금만 받고 바로 팔아버리는 무위험 수익이 가능해져서 시장 교란되기 때문에 이거 하자마자 강제로 가격을 바로 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로켓랩 보겠습니다. 이제 본장 딱 끝날 때까지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77불 때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우르르르 떨어졌죠. 좀 지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무슨 악재가 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의 악재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낮은 거래량 보이시죠? 이 1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아크인베스트 이 돈나무의 매도가 아마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ARKQ랑 ARKK에서 팔았습니다. 로켓랩을. 저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렇게 빠진 건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저거 보고서는 좀 불안한 분들이 매수 벽을 안 세우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1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뺐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하락으로 보고 이것 때문에 근데 파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이게 조금 매도가 매도를 불러온다고 뭐 그런 식의 겁먹은 매도세 너무 고점이니까 언제 팔지 하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쏟아진 물량, 받지 않는 얇은 매수 호가창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좀 큰 하락이 나온 것 같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도 당연히 한몫했을 겁니다. ARK 매도랑. 근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진 거는 이제 돈나무가 매도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도 그냥 같이 팔아야겠다 이때 잠깐. 그래서 차익 실현과 이거 함께 맞물린 건데 거래량은 뭐 10만 주도 안 된다. 로켓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5분봉만 봐도 5분 동안 거래되는 거래량이 20만 주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만 주는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것도 이게 5분봉 이런 게 아니라 쭉 긴 시간 몇 시간 동안 10만 주도 안 나온 거예요. 로켓랩은 최근에 며칠간 기록적인 폭등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본장 시작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은 뭐 다시 말아 올릴지는 본장이 아마 돼야 될 거예요. 로켓랩이 최근에 1조 규모의 국방부 계약 수주와 연간 20일의 발사 성공 100% 이런 대기록을 세우면서 주가가 77.55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78불까지 갔죠. 단기간에 약 44%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프리마켓의 하락은 전형적인 차익 실현 뭐 그런 것과 ARK 인베스트의 지분 매각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ARK 인베스트먼트가 22일 기준으로 로켓랩 주식을 23만 2,425주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언제 팔지 차익 실현을 꿈꾸던 불안을 느끼던 분들에게 이 소식은 팔 이유를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 끝나고 뜨니까 일단 팔자 이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빠지네? 이러면서 팔고 매도가 매도 불러오는 이런 순환 구조로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랩 주간 뉴스에서 다를 거지만 이거 1조보다 조금 더 큰 규모거든요. 숨은 매출도 있는 거라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1조보다 큰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로켓랩의 하락 중요한 이유는 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주간 뉴스에서도 다룰 거긴 한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자료들 몇 개 보시면은 일단 23년에 로켓랩의 체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5년 현재 체급이에요. 이때는 10번 쏘고 이때는 21번 쐈다. 그리고 시총의 차이, 그리고 실적의 차이 등 체급 차이를 좀 나눠놨습니다. 굉장히 성장이 엄청 빠른 거죠.
근데 앞으로 성장할 기대가 훨씬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음 표는 어떻게 바뀔지는 좀 기대가 되죠. 기술적 관점으로 봐도 뉴스에파라라와 건강한 조정급으로 좀 보여요. 3일간 44% 이상 급등한 것에 따른 피로감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걸로 보이고, 그치만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매도 압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뜻이에요. 장 시작 전까지는. 그래서 78불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맞았으나 늘어난 수주 정보와 26년의 강력한 모멘텀이 하방을 지지해줄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어느 가격대가 괜찮나요? 이러는데, 이거는 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격 뭐 상관없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조정 때 지금 이렇게 좀 하락했을 때 살짝씩 담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좀 로켓랩 하나 사기에는 너무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못 견디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이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ETF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가지고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도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 사면은 내가 산 거는 왜 안 가지? 내가 이거 다 맞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ETF는 수수료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따지면서 어떤 종목을 품고 있나, 그런 비중도나 이런 것도 다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켓랩 CEO인 피터백의 트위터인데, 25년에 21번째 로켓을 발사했는데 100% 확률로 미션에 성공했다 라는 트윗입니다. 21번째 발사 트윗을 리트윗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잘했네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다 또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사가 댓글을 남겨가지고 그것도 좀 이슈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 것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있었던 소식인데, 이노스페이스, 여기도 이제 로켓 기업이죠. 오늘 이제 거의 하한가가 나왔는데, 왜 하한가가 나왔냐, 우주항공 투자하고 로켓랩 투자하고 뭐 이런 로켓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회사 다들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들 좀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이노스페이스가 오늘 23일 오전 국내 첫 상업 발사체 한빛나노 발사를 했는데 30초 만에 비행 이상으로 폭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로켓랩과 한번 비교해보자면은, 이노스페이스는 23년 시험 발사체 한빛 TLV의 준궤도 발사 성공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상업화 단계의 문턱에서 기술적 난관을 만난 상태예요. 그거에 반해서 로켓랩은 25년 한 해에만 21번 발사해서 100% 성공을 했죠. 같은 소형 로켓입니다. 로켓랩은 이미 80회에 가까운 누적 발사 경험을 가진 세계 유일의 신뢰할 수 있는 소형 발사체 전용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달려나가서 해자가 있고, 이건 이제 뒤쫓아오는 건데, 여기서 좀 스텝이 꼬였죠, 오늘 이걸로. 근데 로켓 기업은 아시겠지만 올라가서 뭐 터져도 다음 데이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로켓 기업 포인트긴 합니다. 이제 제약 섹터처럼 뭐 FDA 승인 끝났다, 실패했다 이래서 쭉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슈는 계속 된다는 소리예요. 두 회사는 비용 절감하기 위해 택한 엔진 기술부터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엔진이거든요.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제작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연소 제어나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적 숙제라고 합니다. 로켓랩은 전기 펌프 액체 엔진인데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과 전기 모터 펌프를 활용한 리더퍼드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미 수십 번의 발사로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1단 로켓을 수거해 재사용하는 단계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엔진은 뉴트론에 들어가는 것과 완전히 좀 다른 엔진이에요. 뉴트론 엔진은 다른 거고, 그거는 이제 뉴트론 이슈 있을 때 뉴트론 다루면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위 및 주가 반응을 좀 살펴보면은, 로켓랩은 이제 수익성 확대 단계고 이노스페이스는 기술 증명 단계입니다. 오늘의 주가는 78불을 찍고 뭐 건강한 조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실패 발사 소식에 거의 28% 거의 하한가 급락을 했어요. 26년 전망으로는 뉴트론 발사 및 시장 지배력 강화되는 굉장히 기대할 게 많은 해고요. 이노베이스는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도전 준비 기간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주는 원래 어렵습니다. 로켓랩 역시 초창기에 발사 실패를 겪으며 현재의 위치에 올랐고, 투자자들에게는 이노스페이스의 실패는 궤도 진입을 위한 통과 의뢰이며, 반대로 로켓랩이 보여주는 100% 성공률이 얼마나 경이롭고 강력한 경제적 해자인지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게 잘 안 돼서 뭐 그거에 기쁜 게 아니고, 뭐 저거는 저렇게 됐고 로켓랩은 또 이런 상황이니까 두 개를 한번 그냥 비교해 봤습니다. 저게 잘 안 돼서 다행이다, 로켓랩이 더 좋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소식을 비교하면서 두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주력으로 다루는 로켓랩과 템퍼스가 좀 이상한 움직임들이 나와서 영상을 좀 급하게 다뤄봤고요. 이번 주 24일에 로켓랩 주간 뉴스는 올라갈 예정이고, 템퍼스는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몰아서 할 예정입니다. 템퍼스 소식도 적고, 이제 24일날 장이 일찍 마감도 하고 25일 휴장이고, 로켓랩은 좀 괜찮은 기사들이나 인터뷰 내용들이 있어서 좀 다뤄놨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로켓랩 주주시거나 템퍼스 주주시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